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여자 컬링 팀킴이 오늘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여자 컬링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팀킴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지도자 가족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죠. 이후 대회 출전은커녕 훈련도 제대로 못하던 팀킴은 지도자 가족이 일선에서 물러난 지난해 12월에야 의성 컬링장에서 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심석희 선수도 최근 쇼트트랙 월드컵에 참여했는데요. 제 기량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파이널 B에서 1위를 차지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킴도 심석희 선수도 역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틴 결과 다시 빙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버틴 후 얼음 위에 피는 꽃은 더 아름답고 향기 나겠죠? 오늘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2019년 2월 1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대비 전국 9.42%, 서울은 13.87% 올랐습니다. 전국은 2008년 그리고 서울은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토지와 주택 소유주는 공시지가 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땅값의 표준이 되는 50만 필지의 땅값이 공개됐어요. 네. 이게 표준을 이제 고른 거죠. 네. 전체 땅이 네. 아니라. 전국 전체로 보면 9% 상승, 서울은 14% 상승.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고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 정도가 좀 적합하다라고 네. 봅니다. 아, 적합하다? 네, 전국에 이제 한 3,309만 필지 중에서 이제 50만 필지를 선택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로 이제 발표되는데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반 공시지가로 이제 산정이 되는 과정에서 비싼 지역에 있는 땅값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상률이 조금 높았다라는 게 이제 이번 대책의 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신개념을 또 하나 선사를 해줬는데, 이제 고가 주택이 9억 원 이상으로 이제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듯이, 네. 이제 고가 토지는 제곱미터당 2천만 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얘기하면 6,600만 원 이상이 되면 이제 고가 토지로 분류되는구나라는 어떤 신기준을 마련해 줬다는 네.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아, 이번에 이제 발표한 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가격 이상의 고가 부동산을 별도로 분류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 네.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고가 토지의 기준을 제시했다. 네. 평당 6,600만 원. 네. 이렇게 의의를 살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되고 정말 네. 그 따끈따끈할 때 소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토지 자체 표준 공시 가격이 발표한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번 공시지가 발표의 의미와 파장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시지가로 얘기하면 이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주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건 이제 대부분이 다 아실 텐데, 네. 이제 이번에 발표했던 이제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제 일종의 공시 가격은 이제 그 비주거형 주택이 아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과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공시지가의 인상에 대한 이제 일부에서는 좀 우려도 있죠. 있지만 이제 이 공시지가 인상률을 이번에 이제 이렇게 높여서 약간의 고가 토지 개념을 만들고 현실화율을 조금 높인 이유는 네. 어떤 응능가세와 응익가세, 즉 조세의 형평성을 만들어서 제시해서 그다음에 부의 어떤 일방적인 쏠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막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데 이제 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조세 정의를 실현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말씀을 하셨고요.
비주거용의 과표 기준이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아까 죄송합니다. 아까 고가토지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땅값이 어디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납니다. 부동의 1위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네. 맞습니까?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그 빵집이었었죠. 빵집이었다가 이제 화장품으로 네. 이제 바뀐 지 이제 수년째 그 지금 지점은 똑같은 거죠. 네, 내려오죠. 왜냐하면 이제 이 건물이 뭐 방송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이라고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이 건물이 한국의 어떤 상업 어떤 흐름의 하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 네. 건물에 들어서 입점해 있는 업종이 이제 한국 전체적인 어떤 상가의 대세를 이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결국에 이제 고가 토지에 따르는 개념 설정과 이 고가 토지가 이제 전국으로 봤을 때 이제 0.04% 이내에 들어오는 토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의 이제 중심부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 서울의 이제 중심부에 몰려 있다라고 보면 이제 명동과 강남과 서초 뭐 이런 지역에 있는 지역들의 이제 땅값이 좀 많이 현실화됐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용을 받게 돼서 변동되는 상위 한 5개 지역 정도를 좀 꼽아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제일 이제 많이 오른 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명동 네이처 가장 거기 비싸니까요. 그 건물에 이제 거기가 네. 이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던 뭐 이제 중구라든지 강남구 일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중구 그다음에 부산 진구가 네. 이제 많이 올라서 상위 5위를 따진다 그러면 이제 강남구하고 중구 영등포구 그다음에 부산 중구 부산 진구 이렇게 5군데 정도가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이 지역 전체가 뭐 저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복합지구하고 마이스 그다음에 현대 HDC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가가 많이 상승했고요. 네. 뭐 부산도 마찬가지로 북항 재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페거리 활성화라든지 이런 지역에 상권이 이제 몰리면서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락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하락한 지역이 보니까 이 지역 산업이 침체된 곳들이에요. 전북 군산 그리고 울산 동구. 좀 씁쓸하더라고요. 네, 조선 해운업의 이제 어떤 구조조정하고 이제 업황 불안으로 인해서 이제 네. 많이 이제 가격이 하락됐고 이곳 지역은 이제 주택 가격도 그렇고 이제 많이 좀 하락돼 있죠. 이제 최근에 조선업에서 수주가 조금 오고 이제 일부 기업의 어떤 통폐합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경기가 활성화된다라면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발표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에 사실 추정치를 공개했었고 주요 자치구들이 이게 높다면서 하향 검토를 요구한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의 반영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영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그러니까 2월 13일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표준지를 발표하기 전에 어떤 지자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건 너무 공시지가를 올리지 마라. 라고 이제 요구하는 건데 그거를 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인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어느 정도 전반적인 어떤 의견의 평균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어떤 이의제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합리적인 증거, 그다음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이것이 너무 인상이 과하다라는 걸 제시했을 때에는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 달 기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이의 제기를 하셔서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 증거, 합당한 이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표준지니까. 네. 표준지니까 이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필지를 골랐는데 그 옆에 필지도 이것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권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전면 도로에 있는 상가와 이면 도로에 있는 상가와 삼면 도로에 있는 다르죠. 상가들의 것이 한 구획에 있다라는 이유로 가격이 이제 과평가될 수도 있죠.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부분들은 이제 현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하셔갖고서 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겁니다. 네. 오늘 2019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됐습니다. 소장님께서 고가 토지의 기준을 제시한 하나의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도 설명해 주셨는데 그리고 비주거용의 이제 대표 기준이기 때문에 산업이 그러니까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끼쳐요. 그럼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임대료 올라가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임대료 올라간다라는 건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0.04%의 국가 토지 이상의 이제 입점을 하고 있는 업장들은 최소한 어떤 그 매출 규모라든지 어떤 그 상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96.6%에 해당되는 99.6%에 해당되는 중소상공인들 아니면 영세상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적용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작년 10월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서 이제 계약갱신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임대료 상한율도 5%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 공시지가가 올라갔다 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정부에서도 관련돼서 모니터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밝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정말 기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우려는 이 보유세 폭탄이에요. 네. 토지 가격이 오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오르는 건 당연지사일 텐데 이 부동산 시장의 파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럼 보유세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재산세하고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재산세는 당연히 이제 기준식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산세 부담은 어느 정도 뭐 이제 증가가 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80억 이상이 돼야 되니까는요. 8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그 세부담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진 않지만 0.04%에 해당되는 고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적어도 세부담 상한이 150%까지니까 50% 인상이 된다라고 본다라면 네. 만약에 1,0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50% 인상된다면 한 1,500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거기까지는 이제 고가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80억 이상 예,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 이하의 이제 나머지 분들은 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재산세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좀 증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80억 이상 건물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토지 80억. 네, 토지가 토지. 합산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토지라는 게 따지고 보면 이 주택을 만드는 원재료잖아요. 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택 공시가격보다는 이 토지의 공시지가를 더 보수적으로 매긴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당연히 보수적으로 매기는데 이제 이건 일단 공익성의 어떤 실현과 네. 토지 공개념의 어떤 실현에 따르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토지 비율이 선진국의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도로를 닦는다든지 항만을 닦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많은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보수적으로 가격을 매기지 않게 된다라면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개발을 하기가 힘들어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따르는 어떤 과세 기준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실적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지난달에 단독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어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됐어요. 이제 그럼 이제 4월에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나오면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들이 뭐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라는 거는 금액이 많든 적든 뭐 그거는 현실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5월 31일 날 이제 개별토지 공시가격이 이제 공시가 완료된다라면 2019년에 따르는 토지와 건물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라든지 모든 가격 체계가 완성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이제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납부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9월에는 주택분하고 토지분 재산세가 되고 그다음에 12월에 종부세를 내는데 이제 그렇게 낸다 그랬을 때는 이제 현실화가 되겠죠. 조세 부담이. 네. 그러니까 조세 부담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 그랬을 때 특별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주택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주택 정책에서 보면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어떤 진퇴양난적인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제일 부자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집이 2개 있는데 이걸 그냥 처분하고 합치고 싶은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 종류의 고민을 했는데 이게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말씀이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문 세무사한테 네. 상담을 좀 받아볼 필요도 있고요. 막연하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가주택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1가구 2주택을 갖고 있다. 만약에 한다라면 네. 그럼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실질 거래로 따지면 13억, 14억짜리 아파트니까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 아니고 한 채는 서울에 가지고 한 채는 지방에 가지고 있다라면 뭐 충분히 절세 방안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것도 상황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걱정하실 맞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막연하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정답인 게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정부의 이런 발표가 나면 정말 막연하게 걱정하고 비판하고 네.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평가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세금 폭탄 많은 기사들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실질 사례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몇 건 안 될 겁니다. 그 세금 폭탄 맞은 분들은 안 나와요. 어차피 그렇죠. 돈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언론 보도에 나오시지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철이잖아요. 신학기 되면. 그럼 집 사려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할까요? 예, 저는 당연히 상반기에는 집을 사지 말라고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네. 무슨 뭐 이거는 뭐 이래라 저래라의 문제가 아니라 2019년 7월이 이제 저희가 이제 분수령입니다. 지금은 이제 깡통주택이다, 깡통전세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또 그러다 보면 매매 가격이 또 흔들릴 수도 있고요. 시장의 공급도 많아지고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부터 강력하게 가격 조정이라든지 거래량, 거래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갭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경매로 나갈 수 있든 뭐로 나갈 수 있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에는 철저하게 관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후 7월 이후의 전세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가격 변동의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지금 급한 마음에 뭐 이렇게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덥석 집을 샀다가는 그것이 내 돈이 아니고 대출을 받고 뭐를 받아서 샀다 곤란하죠. 그러면 금융이자라든지 아니면 이게 주택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에 의해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마음이 바쁘시더라도 상반기만큼은 조금 관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반기는 기다리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해보면요. 전문가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웬만하면 확정적으로 말씀들 안 하시거든요. 네. 오늘 공시지가 발표한 거 관련해가지고요. 이재문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